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토마토 보험통.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중대 질병이거나 그리고 큰 사고일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자, 엘리자베스 2세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 바로 보험이다. 자, 하지만 보험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알토마토가 준비했습니다. 많아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각종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리고 똑똑하게 점검해드리는 토마토 보험통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에서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토마토 보험통은 보험 전문가와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보험통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토마토 보험통.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토마토 보험통.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토마토 보험통.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스마트케어의 김숙경 전문가님, 임병선 전문가님, 그리고 정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숙경 전문가입니다. 확실한 정보 전달로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임병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험 피해 받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연간 3만 건의 보험금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보험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보상 청구 전문가 정영현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세 분의 전문가 분들과 어떤 내용을 알아보게 될지 또 어떤 유익하고 든든한 정보를 알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약이 되는 보험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수술비 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특별히 또 병원 내에 있는 보험 청구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례들도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병원 현장에서 청구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손보험 진단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수술비 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전문가님, 실제로 병원에 계시다 보면 이 수술에 대한 보상 청구 사례를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질환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장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실비 진단비와 비등하게 수술비에 관련된 청구 사례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3대 질환 질병 수술과 다빈도 질병 수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3대 질병이라 하면 앞전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암, 뇌, 심장에 대한 관련된 수술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3대 질병 질환 수술에 대해서 더 짚고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술의 종류부터 투약도 워낙 많고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있듯이 수술비도 보장 범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3대 질병 수술비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대 질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빈도 질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3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3대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암, 그리고 뇌, 심장 질환일 텐데 그 가운데 암에 대한 부분부터 좀 준비를 해볼까요? 네. 우선 암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암은 혈액암과 고형암, 크게 이 두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혈액암은 특정 장기에 생기는 고형암과는 달리 전신에 흐르는 혈액과 림프계에 생기는 암으로 다양한 혈액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고형암은 암세포가 자라면서 덩어리를 이루는 암입니다. 보통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고형암에 속합니다. 암 종류 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암은 고형암으로서 이런 암 수술 같은 경우 암을 직접 확인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또는 암 수술만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고령인 경우나 완전 말기인 경우처럼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수술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의 방식과 종류도 부위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복술, 전절제술과 같이 암을 직접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식이 전부였다면 요즘은 복강경, 흉강경, 로봇 수술 등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분들에게 맞는 치료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은 암세포가 혈액 및 골수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약물치료, 항암화학요법, 조혈모세포 이식 정도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대처하는 이식술로 치료법이 발달됨에 따라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예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특약 중에서도 암 관련 특약들을 꼭 살펴보시고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이 되며 나이와 성별에 맞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는 사실 암 하면 그냥 폐암이냐 간암이냐 뭐 이렇게만 분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치료법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보험에 대한 부분에 좀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뇌 그리고 심장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뇌 심장에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청구 빈도가 높아 가입 한도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네, 추가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가입하시더라도 외상성 뇌치료에 대한 보장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상해인 S코드로 진단을 받으면 질병에 관련된 보장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몇몇 보험사는 수술비 말고도 특정 외상성 뇌손상, 뇌출혈 진단비로도 가입한 보험사가 있으며 수술비로는 특정 상해 수술비, 내장 손상 수술비로도 준비가 가능하니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대 질환에 대한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빈도 질병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빈도, 말 그대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일 것 같은데 이 다빈도 질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질병들이 좀 발병률이 높을까요? 네,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도 어떤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발생 빈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통계청 자료에서 다빈도 질환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1위, 3위가 백내장, 2위가 치질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추간판 장애와 제왕절개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왕절개 같은 경우 여성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라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백내장, 치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질환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병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4가지로 좀 알아볼 텐데 백내장, 그리고 치질, 그리고 제왕절개, 특히 또 우리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또 척추에 대한 질병까지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발병 순위가 가장 높았던 것이 바로 백내장이었습니다.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백내장이 많이 이제 걸린다,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텐데 김숙경 전문가님, 백내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백내장은 눈 속에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백내장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며 선천성 원인에서부터 외상, 또 당뇨와 같은 대사 이상이나 또 나이에 따른 현상, 그 노화 현상이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시력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대나 30대에서도 이러한 백내장을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백내장 원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서만 발생된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제 흔들리는 대중교통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눈의 피로를 증가를 시켜서 시력의 저하는 물론 빠르게 백내장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백내장은 서서하게 진행이 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가 돼야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수술 방법이 매우 복잡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복 또한 늦어지게 됩니다. 그 선천성 백내장이 오랜 동안 심한 백내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약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 백내장이 왔을 때 진단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을 해서 이러한 주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 시력을 항상 이제 검사하시고 수술 시기가 되면은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약물 치료만으로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다시금 이제 맑아지게는 못하는데요. 백내장의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안약들이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 이 백내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수술은 초음파로 이제 혼탁이 생긴 수정체에 내용물을 제거한 후에 인공수정체 삽입을 꼭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이지만 반드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삽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게 됐을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실비를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비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음 또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백내장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흔한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20, 30대에서도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 정말 많이 보면서 자거든요. 좀 덜컥해지네요. 좀 눈 건강 신경 써야겠다. 그리고 이런 수술비나 보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들여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김숙경 전문가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에는 척추 수술,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스크에 대한 부분, 척수 수술도 조금 계속해서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최근 10년간 국내 척추 수술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물론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 기법 발전 때문입니다. 네. 국민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2006년부터 2012년 그리고 지금의 현재까지도 국내 척추 수술 건수가 86% 증가하였고 매년 12%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총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심하게 탈출된 추간판이 척추 신경근다발을 너무 세게 누르고 있는 경우 요실금, 요저류, 실변 등 대소변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항문주위, 엉덩이와 다리 뒤쪽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항문과 생식기 부위에 감각 이상이나 양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수술을 하다 보면 감압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꼭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 내에 수술을 하면 신경이 다시 재생돼 제 기능을 찾을 확률이 높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신경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3, 4개월 동안 경막 외 신경 차단술 등 비관열적 수술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극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보험 증권에 보시면은 관열 수술도 있고 비관열 수술도 많이 있는데 이거 쉽고 짧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좀 헷갈리시니까 이제 병변 부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면서 수술을 할 경우 관열 수술, 내시경, 카테터 등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척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디스크 걸리면 정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척추 한번 쭉 펴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자세를 좀 바로 잡아 보시면서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제왕절개에 대한 부분을 들어볼 텐데 저는 제왕절개가 보험이 된다? 라는 부분은 좀 생소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임산부들 가운데서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가의 경우 대부분 여가 임신 후 후기에 정상위로 돌아오지만 출산이 임박했을 때 여가의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머리보다 발이나 엉덩이가 먼저 나올 경우 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나 목이 다칠 수 있고 빠져나온 과정에서 태아가 지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인데요.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인 경우 자연분만을 견뎌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제왕절개를 하셔야 하고요. 이전 출산 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했을 시 파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째, 태아의 건강 문제, 두 번째, 태반 조기 분리, 태반 조기 박리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태아의 산도가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네 번째,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온 경우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왕절개를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자, 개인 실손에서는 보상이 제외되지만 단체 보험 실손에서는 통상분만 일수를 제외하고 보장되는 부분이 있으니 단체 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시청자님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생명보험사에서 종수수입비에 해당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제왕절개 수술 시 수술비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꼭 생명보험사 종수수입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도 각 보험사마다 제왕절개 시 보장해주는 수술비 특약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보험을 준비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병선 전문가님과 함께 제왕절개 수술비 보험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질 관련한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리는 질병이지만 또 겉으로 말은 잘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술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보장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변비가 찾아오는 동시에 또다시 다른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네. 그게 바로 치질이죠. 네, 치질은 어른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연령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치질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핵 또는 치루, 치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지 또 이번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치핵의 경우에는 항문에 혹이 생기는 것으로서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내핵과 외핵, 혼합 치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항문 출혈에 항문 돌출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치핵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나 또 항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또는 잦은 변비나 설사 그리고 항문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나 꼭 끼는 그런 옷차림을 또 했을 때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 경도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출혈만 있고 배변 후에 치핵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또는 치핵이 바깥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에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핵이 손으로 넣어야만 하는 경우 또는 넣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요저루, 또 항문 치루, 항문 소양감, 변실금 등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방법으로는 충분한 섬유질 섭취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또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배변 습관, 그리고 설사를 유발하는 변비약 복용하지 않기라고 합니다. 또 치열의 경우를 보시면은
항문선이 파열이 되어서 통증과 출혈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치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이제 딱딱한 대변이 항문을 통과하고 나올 때 항문을 이제 손상을 시켜서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성 치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합병증으로는 변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충분한 섬유질 섭취, 또 꾸준한 좌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나 염증으로 시작을 해서 고름이 배출되고 나면은 그 항문성 안쪽과 바깥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겨서 그 터널 구멍을 통해서 또 분비물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증상으로는 항문 분비물, 항문 출혈, 그리고 항문 불편감, 항문 돌출 등이 있고요. 대부분 항문 주변의 농양이나 항문선의 염증으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수술적 치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변실금이 올 수 있고요. 장기간 방치 시에는 항문 암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한 좌욕과 항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치질의 치료법이 있겠죠. 치질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서 임시적 치료, 임시적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또 이제는 수술을 정말 해야 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임시 치료로서는 밴드 결찰술 또는 적외선 응고법, 전기를 이용한 소작술, 레이저를 이용한 소작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치액의 덩어리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치액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서 탄력을 잃고 나온 이 치액 조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수술의 종류도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치액 결찰 절제술, 점막 하 치액 절제술, 그리고 PPH 수술 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치액의 결찰과 절제술은 어떤 거냐면 치액의 피부에서부터 절제해서 치액의 뿌리가 되는 동맥을 결찰한 후에 치액 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치액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술 상처 부위를 이제 완전히 개방하는 개방식과 또한 조금 이제 안쪽에 점막 부위만 이제 봉합하고 바깥 피부는 개방하는 개방식, 반개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치액 수술 방법으로는 점막 하 치액 절제술이 있습니다. 항문의 점막 일부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치액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인데요. 그 통증을 유발하는 치액 부위를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적 치액 수술보다는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덕분에 환자가 받는 고통은 덜하다고 합니다. 또한 항문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 후에도 이게 점막이 남아 있어서 항문에 그런 유착이 없는 그런 수술법이죠. 그래서 항문의 협착이 발생 위험성이 낮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PPH 수술은요. 원형 자동 문합기라는 그런 특수한 기계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치액 수술법으로서 자동 문합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늘어진 치액 조직을 본래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혈액을 흐름을 막아주고 치액과 함께 직장 점막에 있는 그런 늘어진 그런 경우에는 PPH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원형으로 절제를 함으로써 동시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PPH 수술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항문에도 상처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비용이 당연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 4도 이상의 그런 치액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치질의 종류에도 치료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항문질환 수술도 우리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에 환자 본인 병원비 그 부분은 표준화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수술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전문적인 보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3대 질환 수술비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각 질환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현 전문가님이 이 수술비 보험 관련해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실사례 부분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병원비가 이제 꽤 많이 나오셔서 이제 중간 정산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증권을 다 챙겨 오셨었던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배우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뇌 손상이 발생하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증권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상해 수술비 30만 원밖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를 이제 살짝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담당자분께 전화를 하셔서 약 한 5분 정도 통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다시 오셔서 담당자가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관을 열어서 이제 뇌출혈 질병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외상성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께서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담당자 말을 믿으신 거죠? 네, 그 사람을 맞아요. 믿고 가입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후에 이제 가시고 나서 일주일 이후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이 어떡하냐고 3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드렸는데 통화를 하셨는데 기존 담당자가 하시는 말이 내가 이제 변경이 되어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근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들을 조금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보험이 나왔다. 계속 그런 부분만 장점만 설명하고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분께서는 사람을 계속 현혹시키려는 그런 말들만 계속 하시고 사실 어머니께서는 계속 울상만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실손 의료비랑 이제 본인 연금을 해지하시고 병원비로 치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상해 사고로 인한 그런 부분은 개용, 개두, 개복 같은 수술은 꼭 수술비 보험으로 꼭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꼭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실제 사례라고 하니까 점점 더 마음도 답답해지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준비하셔서 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3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또 다빈도 질환 수술비,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또 수술비도 그렇고요. 자, 이럴 때 수술비 보험을 좀 든든하게 준비해 놓으신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수술비 보험 준비 든든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토마토 보험통은 보험 전문가와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보험 플랜 토마토 보험통 잠시 후에 실시간 시청자 상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토마토 보험통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토마토 보험통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토마토 보험통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험에 대해서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네.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주변에서 실손보험을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실손보험만 유지하면서 잘 내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갑상선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불안해가지고 암보험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 친한 친구가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친구는 암 진단금을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험료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납입을 면제받았다고 했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보험료를 다시 내야 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이 5년 갱신이라서 100살까지 5년마다 갱신되면서 내야 된대요. 네. 근데 보험료는 정말 비갱신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갱신이 맞는 건지 비갱신이 맞는 건지 항상 궁금하고 헷갈리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인터넷에도 전화해보고 문의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보다는 가입 권유만 맨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강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이제 암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입을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던 중에 이제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좀 네네.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영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갱신, 비갱신은 서로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갱신의 장점은 현재의 나이와 직업, 위험률을 산정하여 주기별로 갱신이 되므로 보장 금액을 많이 넣어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한 주기에 따라 갱신이 되므로 나이가 오르면 오를수록 많이 비싸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비갱신의 장점은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설정하신 납입 기간만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보니 보험료가 갱신보험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갱신이 좋다 안 좋다, 비갱신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청자님의 소득, 나이, 경제 활동 시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 입맛대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누가 보아도 지금 나이와 병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비갱신형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 설정은 소득이 줄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어요. 네. 또 전문가님들께서도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질병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 보험료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 부분을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할 만한 그런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 질병 1회만 보장하는지 아니면 여러 회 매번 보장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제왕절개라든지 요실금이나 치액은 보장되는지 또 수술비 한도는 적절한지 그리고 Q코드라고 하죠. 선천성 질환 이렇게 그런 수술도 보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질병 수술비는 특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포괄주의성 수술비, 그중에서는 동일 질병 1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1회만 보장하는지 또는 매회 지급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수술명으로 보장하는 열거주의성 수술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질병 수술비 중에서도 1에서 5종, 또 1에서 3종, 1에서 7종 이렇게 이러한 특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포괄주의성 수술비를 가입을 하셨다면 열거주의성 수술비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이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에 진단 확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수술 보장을 해준다. 즉
가입 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인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술하면은 이제 어떤 게 수술이냐라고 해서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술을 하냐 수술을 하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요, 수술의 정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절제, 절단 등을 했을 때에만 수술로 봅니다. 그래서 절제, 절단, 흡입, 천자까지 이렇게 보상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로 보상하는 수술비 이외에 질병 코드, 그러니까 수술 코드, EDI라고 하는 그런 수술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질병 코드 말고 수술 코드로 보장하는 그런 보험사도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 또한 생체 절단 등을 조작을 가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레이저를 이용한 생체 절단, 절제 등을 조작 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체해 충격파 쇠석술이 있었는데요. 절단, 절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은 수술에 해당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질문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체외 충격 파쇄석술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났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술비 보험도 장단점은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수술비 보험을 합리적이게 가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장단점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수술비 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좀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술비 보험 좀 든든하게 준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토마토 보험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이 속 시원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보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네. 사무직을 하고 있는데 병력은 따로 없고 어머니가 들어주신 종합보험을 보니까 전부 네. 3년 갱신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월 납입보험료가 한 18만 원 정도 돼가지고 거의 보장 내용도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실손은 없길래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따로 실손을 가입했는데요. 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금액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가 들어주신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3년 갱신형이라는 점, 그리고 시청자님이 현재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좀 비싼 것 같다. 여기다가 또 이제 실손보험을 따로 드셨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더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임병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하신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우선 잘하신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실손 의료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병력이 생기기 전 미리 준비하시는 걸 정말 잘하셨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갱신형입니다. 현재 나이가 젊으신데 갱신형 보험은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계약 만기 시점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인상되기 전에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많이 인상되다 보니 추후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은퇴 시점 이후 연금 수령하실 나이에 보장성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젊으셔서 경제활동을 할 시기에 납입기간을 정해두시고 각 항목마다 만기 시점을 정해서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와 금액인데 현재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보니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해두셨습니다. 자, 가입하신 목적이 사망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진단 수술 시 보장을 잘 받기 위함이 목적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전자 후자 어느 쪽에 택하실까요? 진단을 받고 수술했을 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후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명보험사에는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사로 손해보험사로 추천을 드리면서 진단비 수수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있다고 해서 보장 금액을 높게 받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상품도 워낙 많고 옵션도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목적에 맞게 좀 보험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보험에 대한 조언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내 보험은 괜찮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토마토 보험통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39살이고요. 제가 이번에 빈맥 진단받고 시술했는데요. 네. 하루 정도 입원해서 고주파 시술이라 간단했거든요. 네. 보험 가입할 당시 실비보험은 25,000원인가? 종합보험 14만 원 정도 가입했어요. 네. 저희가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랑 뇌, 심장 관련 진단비랑 수술비 쪽은 고루고루 다 커버된다고 해서 믿고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잊고 있다가 이번에 수술을 해야 돼서 제가 나름 증권 보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심장 관련 특약인가? 그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이랑 허혈성 심장 수술비 1,0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비는 80%, 90% 정도 보상된다고 했으니까 나올 거고, 질병 수술비 소소하게 30만 원이랑 나오겠거니 했는데 참고해 보니까 입원 실비 90% 정도랑 질병 수술비 30만 원만 보상되더라고요. 네. 따져 물으려다가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 안 하고 그냥 고문 쪽 아시는 분 설계사한테 가입한 제 잘못이면이 생각하고 수술 잘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살짜리 아들이 또 있는데 우리 아들 보험도 심장 진단이나 수술비 쪽 확실하게 점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다시 심장 쪽 보장되는 보험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믿고 있던 보험에서 제대로 된 보장을 일단은 받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한 만큼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또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내 아들, 내 자녀에 대한 보험만큼은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해줘야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숙경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좀 준비하는 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하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 고객님께서 좀 당황스럽고 아쉽고 그런 상황이시겠지만 지금 너무 참 긍정적이셔서 아드님 보험은 이번에 잘 준비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자님 보험이 그 단독형 착한 실비랑 또 비갱신형 종합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보험 상담 시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부정맥이라든지 빈맥, 심부전 등 심장 쪽 그 모든 것을 보장을 하려면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만으로는 다 보장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처럼 심장질환 관련 질병 코드로는 이 정도의 이제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가입만 했어도 많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부전이나 부정맥 또는 시청자님처럼 이제 빈맥을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진단비나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한 이제 과도한 음주라든지 스트레스, 과로 이런 이제 상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심장질환 관련해서 거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그런 진단비나 수술비까지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네, 그러면 아이는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그 4살 아드님을 우리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빠져 있는 심장 질환 관련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비도 5대 주요 질환 질병 수술비나 2대 주요 기관 질병 수술비를 통해서 심장 관련의 대부분의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와 가족들 보험까지 이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 저같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같이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은 다시 가입이 안 되나요? 그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빈맥이라는 진단명으로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빈맥 진단 코드를 한번 받은 상황에서 진단비가 바로 지급되는 보험은 가입이 어렵지만 입원, 수술 또는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혹은 입원, 수술이 2년이 지나셨다면 지금처럼 빈맥 또는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 관련에 대해서 수술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은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족력도 있으셨고 또 수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지와 소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좀 플랜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숙경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토마토 보험통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041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는 42살의 여자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20일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병력은 없는 상태이고요. 보장도 되고 추후에 저축성으로도 쓸 수 있다고 지인이 보험을 추천해 주셔서 좋겠다라고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입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보장이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보험료가 현재 25만 원이나 나가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보장을 위주로 검토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그동안 나눈 얘기로 딱 봤을 때 딱 봐도 보험료 25만 원? 좀 비쌀 수 있겠다. 그리고 갱신형?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입하신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문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립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갱신되는 보험료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적립보험료가 과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재 보험료가 높게 측정된 부분도 있고 적립보험료가 추가되다 보면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나 이 부분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셔야 하고요. 자, 추가로 적립보험료는 만기 시점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은 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반적으로 적립보험료와 갱신형 특약이 있다 보니까 표에 보시면 기본계약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도 아래 갱신형 특약들은 5년마다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 인상과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 보험료는 크게 나쁘진 않은 편인데 뇌심장에 관련돼서 특약들이 보장 보험료가 조금 좋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넓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경제활동을 하신다면은 병력도 없으시고 보험료가 더 인상되기 전에 적절한 납입 기간과 필요 시점에 따라서 만기 설정을 하신 다음에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시에 현재 보험료 차액은 표에 보시면은 한 11만 5천 원 정도 차액으로 다른 적절한 이제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서 목돈이나 노후 준비도 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낮추면서 또 보장은 꽉 채워드리도록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보험통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전문가님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토마토 보험통.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토마토 보험통.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똑똑한 보험 플랜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토마토 보험통.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토마토 보험통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www.altomato.com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통통 튀는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aking my time, taking my sweet time. Every minute is min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